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오늘은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인 김태훈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언론 자유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그 선거가 지금 28일 남았잖아요. 네. 네, 어제 그 국회 앞에서 전국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들이 여야 정당을 향해서 언론 겁박 행위를 멈춰달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단체들이 이제 그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총 16차례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편향성,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공정성 위반, 명예훼손 이유로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와 PD 개인에게까지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과연 민주정부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대놓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각 언론사별로 전부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라고 해도 한 달이 조금 넘는 정도 기간밖에 안 되는데 네네. 무려 16차례는 언론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그 국민의힘 쪽 말씀을 드리면 1월 10일 날 YTN 돌발 영상의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요. 12일 날에는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패널의 그 공정성 문제, 그 다음에 17일에는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게 이제 진행자와 관계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고요. 27일에는 서울의 소리 기자, 28일에는 변상욱 YTN 앵커를 고발을 했고, 또 전 국민이 아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김건희 녹취 파일 방송할 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고, 그 뒤에 항의 방문, 그 다음에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에 또 고발했죠. 그 다음에 민주당 사항도 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1월 11일 날 대장동 관련한 어떤 기사에서 제목과 그 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수십 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29일에는 YTN이 예고했던 녹취록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또 항의 방문. 그다음에 6월 5일에는 SBS 라디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에 항의했는데 그 진행자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7일에는 그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이 이제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바꿔치기 의혹을 보도한 KBS, 그다음에 황제 의전 의혹을 제기한 SBS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 SNS 글을 썼다가 삭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 비교로 횟수로만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이 12차례, 민주당이 4차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편파라고 생각하는 방송이 있으면 대선 캠프에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늘 대선 때마다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선거를 흔히들 전쟁에 비유하기 때문에 사실 캠프 입장에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충격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제 횟수 빈도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후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지난 2002년 16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네 번의 대선에서 8차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번 대선에서는 12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과 후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전 선거들과 비교해서 약 10배 정도 신청 건수가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동시에 흥미로운 대목은 심의가 기각된 비율도 덩달아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대 같은 경우에는 기각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신청된 것도 숫자가 적었지만, 그다음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7.1%가 기각을 됐는데 이번 대선은 아직 한 달여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2.7%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캠프가 좀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 여부보다는 이제 유불리로 판단해서 이 신청을 하다 보니 기각 비율도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해 주셨고 그랬는데 최근에 논란이 가장 이제 뜨겁게 벌어졌던 게 SBS 라디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를 진행한 이재익 PD 하차 문제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 하차가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그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를 이제 이재익 PD가 이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난 6일 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네.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정치권에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회사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그 블로그에 자신이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논란된 내용을 좀 보니까 4일날 방송이었는데요. 시사특공대 이제 노래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DJ DOC의 그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 가사 중에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하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 가사를 언급을 하면서 이 진행자가 그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각자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차한 진행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지금까지 공개가 잘 안 됐던 거잖아요. 네네.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가 이제 법인카드 김혜경 씨의 이제 법인카드 문제가 이슈가 될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이것은 김혜경 씨를 이제 지목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SBS 라디오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라디오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예고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은 이 정도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항의는 아니지만 네. 이번에 어떤 그 언급은 풍자나 정치 해설 수준을 넘어서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는 어떤 네거티브 어떤 발언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을 그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했다.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의하는 그것도 또한 의견 표명이라고 한다면 네네. 방송사의 경우에 이렇게 정치권에 항의한다고 전부 진행자 바꾸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방송사 쪽의 대처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재익 PD가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언론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내가 이제 이재익 PD의 말입니다. 22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네. 우리 집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SBS 라디오 센터 입장에서는 SBS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네. 그런데 이재익 PD는 이제 그날 방송에서 이 원칙을 훼손했다고 우리가 판단했다. 이렇게 네.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항의가 종종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차시킨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편 이제 그 SBS 그 언론 노조, SBS 본부, 그다음에 한국 PD협회는 네. 방송사 측의 과잉 대응이다, 과잉 조치다라고 또 여전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대위 관계자하고 언론이 갈등을 벌이는 거 또 다른 사례도 있었잖아요. 대선 TV 토론과 관련해서도 좀 기자협회하고 국민의힘 네네. 선대위 황상무 언론전략기획단장과 좀 갈등이 있었죠. 예, 원래는 이제 이번 금요일 날 그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네. 근데 원래는 이제 8일 날 그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이제 황상무 본부장이 자기 SNS에 자기가 그것을 취소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로 든 게 그 선거 기자협회와 그다음에 JTBC가 좌편향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발언을 하면서 좀 논란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기자협회는 황상무 단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JTBC도 뭐 지금 며칠에 걸쳐서 황상무 단장이 네네.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보도를 또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황상무 단장도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물러나야 된다는 것까지 JTBC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선대위 직책에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거는 또 당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더 커진 게 황상무 단장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KBS의 또 메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9시 뉴스 앵커를 또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11월 달에 퇴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소회를 밝혔는데 바로 그 다음 달 12월 달에 국민의힘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KBS 기자협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 정치권이 과연 이제 언론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각 당 후보 캠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그 언론인 출신들, 정치인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폴리널리스트라고 우리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뭐 정권을 잡게 된다면, 뭐 청와대 대변인실이라든지, 뭐 춘추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디어와 이제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양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는 14명,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에는 9명 이렇게 꽤 많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참 언론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대선 전국에서 언론인의 역할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언론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공정 균형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거라는 게 뭐 전쟁에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또 치열한 또 공방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좀 언론사와 언론인 스스로가 좀 사명감 그리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런 어떤 소통의 시소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스스로 좀 기울여야지.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에게도 존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김태훈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대설특보가 발효된